네, 지난 12월 26일 월요일이었는데 10시 19분 정도 10시 20분경에 이제 북한 무인기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5대가 이제 넘어왔는데 한 대는 서울 상공을 헤집고 갔고요. 4대는 강화도 일대를 거쳐서 갔죠. 그때 강화도 일대에 무인기 4대가 가니까 김포하고 인천공항은 1시간 동안 비행기 이륙이 안 됐어요. 이착륙이. 네. 그렇게 마비가 됐고, 또 우리 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주에서 출격할 KA-1 공격기가 또 추락이 됐어요.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추락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조종사가 탈출은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무인기 잡으러 갔다가 이런 오히려 대래 우리 경공격기가 추락되고 무인기도 추락을 못 시켰거든요. 눈에 보이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아주 안타깝고 또 너무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그 작전 간에도 문제가 있었고 후속 조치 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서울 상공을 헤집은 무인기가 어디 정도까지 헤집었나요? 그러니까 합참에서 국방위가 28일에 열렸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열렸을 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쭉 개선을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중량구까지 갔다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산 일대까지 간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서울 네. 강북 지역 거의 전 지역을 헤집고 갔다고 보이는데 저가 그 밑에 비행기에서 밑에 네.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나 사는가 따져봤더니 한 500만이 살고 있어요. 500만. 그래서 그 무인기가 다행히 정찰하고 가버려서 다행이지 만약에 폭탄을 실었다든가 자폭 무인기였다든가 또는 그 무인기에 북한의 강점인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었다면은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고 그 사고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갔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인 것이죠. 네. 그러면 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침범을 했으면 네. 대통령실 인근에도 침범을 한번 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일날 국방위가 28일에 열렸을 때 비행금지 구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국방부에서 부인했어요. 네. 우리 경호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상에 땅 위에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네네. 공중에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것이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그 비행금지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는 일체의 비행물체가 못 들어오게 해요. 허락받지 않은 비행물체는 바로 격추하게. 왜냐하면 사실 지상 테러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공중 테러가 훨씬 더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공중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 2001년도 9.11 테러 기억하시죠? 네네네. 9.11 테러 때 테러 세력이 비행기 2대가 어땠습니까? 민간 비행기를 탈취해서 테러 세력이 세계 무역센터를 들어박았잖아요. 쌍둥이 빌딩. 예. 그때 한 4,000명 정도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한 대는 그 펜타곤, 미 국방성 군이 있는 지도부를 그 속도가 원체 빨라요. 그래서 일정 구간의 비행금지 구역을 넓게 잡아요.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땐 8km 반경 잡았고 용산으로 오면서 3.7km 반경 공간에다 비행금지 구역을 정했는데 그 안에 무인기가 침투했다가 간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상공에 그 서울 상공도 뚫혔지만은 특히 대통령실의 상공이 뚫혔다라고 볼 수 있죠. 지상에서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 울타리를 그 간첩이 넘어와서 배회하다 갔던 경호 실패잖아요. 하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울타리, 경호의 울타리인 비행금지 구역에 적기가 침투했다 갔다는 것은 경호 실패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죠. 아니 근데 말씀을 종합해서 좀 들어보면 처음에 군 당국에서는 비행금지 구역 침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게 사실인 게 밝혀졌고 네. 어떻게 보면
되짚어보자면은 군 당국의 거짓말이 드러난 셈인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군 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방위 때도 제가 친번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지금 국방부에서 전비태세 검열단이라고 해서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금지 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비태세 검열단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라 했더니 마치 그것을 가짜 뉴스니 뭐 하면서 부인을 했었죠. 예. 정말 국방부와 합참을. 이해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예. 주장이네요. 예. 오,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그런 선견지명 네.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그래, 아니, 지도만 보면 네. 알 수 있는 건데, 지도만 보고 비행금지 구역이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는데, 저는 늘 비행금지 구역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미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그걸 문제 제기해 왔기 때문에, 딱 그 비행 개선을 보는 순간에 비행 개선 북쪽을 좀 지나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와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그런 제의를 했는데, 마치 근거 없이 뭐 또는 뭐 무슨 가짜 뉴스라고 하고 그렇게 막 공격해 왔죠. 어디서 또 자료를 얻어서 한 걸로. 예, 예. 뭐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면은 뭐 언제나 하던 것이니까 뭐 좀 화나긴 하지만 봐줄 수는 있는데 근데 네. 대통령실까지 합세해서 의원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난 5일에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침범 의혹을 자료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근거를 대라고 말했는데요. 그 근거를 SBS와의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제시하셨던데 먼저 자료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 안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은 군 출신인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권이 그 정보 출처에 의문을 나타냈고 급기야 북한 내통설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당사자인 김병주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김학규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의 이 주장은 일주일 만에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군의 사과로 마무리되나 했는데 대통령실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시점에선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내용이었다며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한 겁니다. 여당 지도부가 거들고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삼성장군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북한 내통설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지도 볼 줄 아는 서울 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추론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군은 국회에 적 무인기 식별 경로라며 비행 궤적이 그려진 지도 한 장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엔 비행금지 구역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김 의원실은 위성사진 토대 정밀 지도에 반경 3.7km 비행금지 구역을 그려놓고 군이 제공한 비행 궤적을 맞춰봤습니다. 그 결과 비행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비행 궤적을 가지고 비행금지 구역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비행금지 구역 상단을 통과하잖아요. 민주당은 정부와 군이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을 지속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특히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자료화면 보고 오셨는데요.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긴 했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네.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요. 네, 자료화면 보셨겠지만 국방위가 열렸을 때 국방부에서 보고를 한 비행기에선 서울을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국방부 발표가 서울 북부 지역을 잠깐 왔다 갔다고 해서 서울 북부라고 하면은 뭐 은평구 정도를 잠깐 찍고 간 정도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방위가 열렸을 때 딱 보니까 이 비행기에서는 쫙 저 강진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은평구 위에서 봐도 그냥 알 수 있죠. 종로,
광진구 뭐 이런 데까지 동대문 지나간 게 다 보여서 제가 옆에 있던 김영배 의원님이 하고 딱 얘기를 나눴었는데 김영배 의원님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겠어요? 자기 우리 지역구도 통과했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야 여기 이렇게 얘기됐었고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는 비행금지 구역이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비행금지 구역이 정확히 어딘지 아니까 야 이 비행금지 구역 국단을 간 것 같다 해서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사무실에 와서 보좌진들하고 모여서 이걸 구글에다가 네. 반경 3.7km 비행금지 구역을 표시해서 오버랩 해보자 하니까 그 상단부를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송국에 나와서 그 가능성을 더 얘기를 했었고, 했었는데 마치 네. 제가 그 자료가 국방부는 몰랐는데 그것이 뭐 북한에서 온 자료를 받은 거냐 아니면 군 내부에서 받은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준을 알 것 같아요. 그 김은혜 수석이 얘기한 1월 4일인가요? 1월 5일 날 네, 발표할 때 1월 4일 날 이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어요. 네네.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보고 받으면 그리고 또 10월 26일 날 이 사건이 나고도 대통령이 12시 12분에 보고 받았다 그래요. 보고 받을 때 비행금지 구역을 띄워놓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누구나 그런 의문이 들었을 텐데 그렇죠. 대통령도 그런 의문이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리고 안보실장 이런 사람도 배석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의문이 안 들었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인 거죠. 그리고 알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유능하게 제가 판단하고 지적을 네. 해주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마치 그걸 강하게 부인을 했던 것이죠. 네. 예. 아니,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뭐 이적 행위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설득력도 하나도 없고 이해가지 네. 않는 행동인데, 근데 저는 합참에서 제공했다는 그 지도를 봤을 때 좀 오래된 지도인 것 같던데, 네. 그 오래된 지도인가요, 실제로? 그렇죠. 그 지도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한 40년 전 지도예요. 영종도가 원래 섬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그 매립을 해서 크게 섬이 만들어지면서 영종도를 만들었는데 과거 지도가 있었고 한강에 옛날에 잠실섬이 있었는데 지금 잠실섬 있는 거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잠실을 개발을 했는데 잠실섬이 있는 지도예요. 그런 지도에다가 이렇게 가니까 부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개선을 그려온 것이 계속 추적을 했느냐 레이더로 물었더니 국방부에서 추적되다가 그 소실되다가 추적되다가 했고 소실된 지점은 추적 레이더에서 무인기가 그냥 대충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왜 국방부가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비행금지 구역을 안 들어간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거기 뽀록이 나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김은혜 수석이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은 저 언론에서도 일부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1월 4일 날 장관하고 국방부 합참의장한테 보고 받으면서 아마 거기에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국방부도 모르는데 왜 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제기했지? 그런 토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혹시 북한에서 받은 거 아니야? 또는 뭐 우리 군에서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됐지 않겠어요? 왜 그런가? 김은혜 수석은 대통령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김은혜 수석이 자료 출처에 대해서 당국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무능해서 그걸 모르는 건데 그거는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김은혜 수석이 그 발표하는 거 나니까 바로 신원식 의원이 받아쳤죠. 국민의힘에서 그 내통설, 북한과 내통선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 다음날 주호영 의원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그 어디에서 자료 출처가 됐는지 그 모르겠다 하면서 북한 내통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현 윤석열 정부가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진짜로 그 간첩으로 모는 공작을 한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공작 정치구나. 그렇죠.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났을 네. 때도 제가 TF장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당정제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결과물을 뒤집는 과정에 관여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마치 그러니까요. 이것을 공작을 해서 네. 억울하게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네. 있으니. 예. 아, 이게 진짜 몇 년대를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어제 방송 예고를 띄웠잖아요. 네. 그때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건데, 환혼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라고 합니다. 아, 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끝까지 자신을 증명해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울림 있는 예. 대사가 네. 의원님이 현재 처하신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네.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의총을 열고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신원식 의원에 대해서 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지도에서부터 저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국군 통수권자에게도 그 지도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40년 전 지도를 가져다가 보고를 하고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 저 또한 드네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께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였음에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네.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 어떠한 사과와 쇄신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장 이미 저의 주장이 맞다고 모든 언론사들이 대다수 언론사들이 인정을 했고 네. 국민들도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는 다 김병주 말이 맞구나. 또 왜냐하면 조금 전 영상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적극적으로 또 의총이나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증명이 됐으면은 이제 신원식 의원이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사과는 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검토를 시켜놨어요. 법적으로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청자 수 1.2천 명, 그러니까 1,200명 돌파하고 많은 분들께서 의원님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봐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북한 동기훈련의 중간 보고서격인 1기 전투정치훈련 종합평가 자료에서 남측에 침투시킨 무인기 5대가 아닌 12대이면서 적군이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달 26일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가 당초 우리 군이 분석한 5대가 아니라 12대였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북한의 주장은 12대 했고 우리는 5대였잖아요. 예. 그래서 합참의 반응은 그거였어요. 북한의 주장을 부인하지는 않고 우리가 합참이 확인한 것은 5대다. 이렇게만 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7대는 북한에서 실제 침투를 시켰는데 우리 군이 확인을 못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북한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것을 지금은 서부 축선뿐만 아니라 동부 축선까지도 확인을 세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을 못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빨리 해야 되겠죠. 예. 네. 많은 분석과 또 네. 점검이 전면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요. 댓글에 제 존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신데, 아, 그래요? 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김병주 의원실의 막내 비서관, 전종호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네. 네, 북한 무인기 대응 전반에 대한 합참의 전비태세 중간 검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에 군 레이더에 첫 항적이 포착된 지 6분이 지나서야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 침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레이더는 10시 20분에 최초로 무인기를 포착한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최초 국방위에서는 10시 26분경에 네. 포착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수방사 점검이라든가 또 여러 과정에서 또 그리고 전비태에서 검열단에서 검열을 했잖아요. 네. 보니까 10시 19분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분 동안 이게 오차가 생기는 거죠. 10시 19분에 봤는데도 제대로 그걸 판명을 못하고 레이더에 잡혔는데도 그런 현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큰 문제네요. 네. 그래서 지난 5일에 그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랑 정의당 의원들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 수방사에 방문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직접 방문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실제 문제와 답은 늘 현장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들이 민주당하고 정의당 국방위원들이 수방사에 가서 네.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예. 또 방공진지도 직접 올라가 봤어요. 예. 가봤더니 우리 군 장병들이 방공진지에서 참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확인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팩트들 또 체크를 몇 개 했습니다. 그 팩트체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훈련이 부족했다라는 네. 발언과도 관계가 있나요?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6일 날 무인기 침투 후에 예.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첫 마디가 우리 군이 훈련을 잘 못했겠다. 특히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러한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반박을 했죠. 무슨 소리냐. 방공부대들은 밥 먹고 하는 게 훈련인데 그래서 방공진지 가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방공진지 갔더니 고지에 그 장병들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일일 2번씩 정기적으로 오전에 훈련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정기적인 훈련은 일일 2번씩 하고 수시 훈련을 또 자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무인기처럼 갑자기 침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밥 먹다가도 비상 걸려서 뛰어나가서 네. 이런 전투 준비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밤에 자다가도 비상이 걸려서 뛰어나가는 훈련을 수시 훈련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훈련을 많이 하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2017년부터 이런 훈련을 문재인 정부 때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장병들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팩트를 현장에서 정확히 확인을 했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했다. 무기 아이고, 배치 같은 네. 걸 안 했다 했잖아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물론 저는 그 발언 이후에 바로 그 사실 아닌 팩트를 체크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제 말이 맞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인기를 잡기 위한 시스템을 엄청나게 보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그 당시 기술이 없어서 네. 레이더라든가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레이더를 한 10세트 가까이 들어와서 서울 특히 대통령실과 서울 주변에 촘촘히 배치를 했었고요. 또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서 자체 기술로 우리 방산업체가 만드는 국지방공 레이더를 전방에 배치를 했고 특히 서부 축전에 배치해서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배치한 레이더가 잡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내가 팩트 체크 해주는데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본인들은 안보에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근데 왜 이 수방사 예하부대에 방문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함께 안 했나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제가 같이 가자고 협의를 했는데 본인들은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님하고 우리 당 차원에서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여야가 같이 가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렇습니다. 또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분리할 것 같으니까 아예 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니까 문제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마치 맨날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거죠. 그때 안 했다고 말이 안 되는 탓을 하고 또 공작 정치만 하고 억울한 사람 간첩으로 몰고 네. 있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계속 보수는 안 보다라고 하는데 그냥 보수는 안 보다가 아니라 보수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참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제가 보니까 그 수도방위사령부가 1군단으로부터 북한 무인기의 침범 사실을 전달을 받지 못했다던데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네. 수방사는 수도방위사령부이기 때문에 서울을 이렇게 방어하는 사령부고 요 앞에 전방에 1군단이 있습니다. 예. 1군단이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 무인기를 먼저 탐지를 했어요. 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그 연관되는 부서에 빨리 전파해야 되는 예. 겁니다. 옆에 있는 수도군단이나 서울에 있는 수방사에 전파를 했는데 그걸 전파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파를 하면은 모든 레이더가 가동이 되고 모든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치돼서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됐고 또 옆에 인접부대 전파를 안 했으면은 1군단이 합참으로 보고가 돼서 합참에서 쫙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전파를 잘 안 했죠. 그리고 이런 무인기에 대한 비상을 거는 게 있어요. 비상 명칭이 두루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12시 가까이 걸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큰 문제죠. 약 1시간 반 정도 이상이 늦은 거네요. 네, 그거 예, 두루미. 예. 아. 수방사 가서 그런 두루미는 언제 너희들이 통보받았느냐, 뭐 이런 걸 쭉 확인했거든요. 예. 전체 비상, 무인기를 잡기 위한 비상텟을 탁 걸거든요. 예, 예. 그런 걸, 그런데 수방사는 한 11시 59분경에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합참에서 또 이런 작전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 제가 언론 백불을 했었고, 예.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을 보았을 때 작전 면에서는 어느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시던가요? 뭐 작전면은 수도 없이 많은데, 예. 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협조 체제 예. 그런 거 전파가 딱 무인기가 하면은 동시에 딱 전파를 해야 네. 모든 부대가 준비하잖아요. 이런 전파 체제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 합참에서 이렇게 모든 부대를 작전 통제하잖아요. 예. 그럼 합참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마비됐고 또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조 체제예요. 네. 대통령실은 경호처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하늘의 그렇습니다. 울타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방사와 합참과 긴밀히 협조 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등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예. 사실 뭐 자세한 거는 비밀 사항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긴 못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아니 그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런 어떤 방공 레이더 같은 부분들이 좀 약화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죠. 사실 대통령실이 옮기지 않고 청와대에 있었다면은 예. 이번엔 무인기를 전 격추시켰다고 봐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특히 대통령실은 예.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전문 레이더하고 무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전파 차단기가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에서 들어와서 촘촘히 갖추고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인왕산이라든가 뒤에 북악산이라든가 그런 고지군에 올렸고 또 전체적인 거는 70년 동안 방어체를 촘촘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왕산 이런 데서 무인기가 옆에 지나가면 바로 사격을 하든 전파 차단을 하든 격추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대통령실이 갑자기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방공진지도 다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 설치할 땅이 어디 있나요? 용산에- 대통령실 예. 용산으로 오면은 남산이라든가 매봉산 정상이 제일 좋은데 예. 근데 현실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거긴 남산 타워도 있고 이미 예. 매봉산 정상은 예. 시민의 공원으로 그렇습니다. 활용되고 하니까 또
가장 높은 빌딩에 해야 되잖아요. 예. 주변에 빌딩 예. 숲이면은 그럼 가장 높은 빌딩들은 군시설이 아니잖아요. 민간 아파트라든가 그렇습니다. 아. 또는 민간 기업의 아파트라든가 아파트 건물 옥상인데 예. 그걸 협조하기도 어렵고 또 옥상에 하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아. 그 장비들이 레이더 같은 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아. 그럼 옥상에 그 하중을 견딜 만한 빌딩 건물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군부대 안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위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된 방어 체계 구축, 대공 방어 체계 구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시선 집중에 한 3개월 전까지 수방사령관을 했던 김도균 장군께서 나와서 예. 아직도 방어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